주챔쇼를 찾아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래소 공매도 금지의 기간이 한 3일 정도 흘렀는데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못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좀 당황스러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시장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 그때도 공매도 금지의 기간이 있었죠. 그때하고 지금은 정말 사뭇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신용에 대한 물량들을 러프하게 우리가 가져갔다면 지금은 네머러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현금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공매도 금지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수 있는 업종들의 종목들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12월까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제 실적단이에요. 이제 기존에 시장이 좋아서 업황, 주도주 정도의 성향이 강한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 포인트가 가장 강한 쪽만 움직이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업황이 회복. 업사이클에 대한 업황들을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업황,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도 나와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약바이오, 게임, 플랫폼 이쪽이 그다음 화장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등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올라갔던 자동차, 2차 전지 이건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다. 이게 업황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건 우리가 강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업황의 순환매를 잘 봐야 돼요. 그 대신에 그 사이드 잡에서 봐야 될 거는 실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제 보면 게임주 같은 게 반등이 세게 들어왔잖아요. 이제 기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만 좋으면 강하게 움직이는 모멘텀이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좀 처질 수 있지만 11월 말 정도 가면 12월 달까지는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조정은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 종목들을 보면 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금지 이후에 우리가 외국인들을 산 거 보면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저가에 있는 가격을 먼저 선반영됐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철저하게 가격의 메리트거나 업황이 회복,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업종만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12월 달까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뭐 지금 잠깐 주춤주춤 쉬고 있는데요. 결국은 11월, 12월 달은 올해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올해를 마감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의 선택, 종목의 선택이에요. 지금 시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보다 내수 쪽에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식품 관련주, 의료 관련주, 유통 관련주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내수주, 그다음에 또 하나 배당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움직인 날은 하루 쉬고 강하게 빠진 날은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낫고요. 이 롱런으로 가기보다는 지금은 단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번 시장도 잘 넘기는 또 재미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여튼 뭐 여러분들 종목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팬입니다. 네. 이메이드 플레이어. 네, 매수가 비중은요? 14,643원, 10%. 그래요? 오늘 내 가격 거의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밀리네요. 그죠? 네네, 13,000원까지 왔다가 밀렸어요. 네, 유메이드 실적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소외됐어요? 소외되지 않았어요? 소외됐었어요. 왜 됐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결국은 업황 자체가 다운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아는 실적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어때요? 주가가 막 급등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안 좋았던 업황들이 회복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는 조금 더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변동성이 세요. 근데 실적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짧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15,000원 라인, 여기가 좀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는 롤링해서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밀리더라도 좀 끌고 가고, 그래서 15,000원까지는 이제 보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들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15,000원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네요. 네, 게임주는 웬만하면 이제
업황 회복이 돼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겨울 때 이제 게임주는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이 게임주가 성수기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는 여름 때, 겨울 때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요. 근데 이제 게임주 업종 전체는 2년 내내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 됐냐면 이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그 이유는 실적 베이스가 네, 많이 계속 와요. 하락. 네, 이제 기저효과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살짝만 좋으면 업황의 회복세가 붙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리는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5,000원 되면 매도. 그러니까 15,000원까지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더 사지 그래서 마세요. 혹시라도 네. 네. 더 사지 말라는 거는 이게 변동성이 세요. 오늘 또 막 16%가 지금 올랐다가 지금 5%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세니 이런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가져서 적당한 선에 판다 생각하고 15,000원 오면 이번엔 꼭 파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적 기원합니다. 15,000원 매일 걸어놔도 되겠네, 그죠? 15,000원이 바로 밑에 14,900원. 네네, 예, 알겠습니다. 라운드 피겨라 15,000원 딱 안다고 밑을 밀릴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14,900원 정도에 매일 걸어 넣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적 기원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아모레지요, 33,000원에 10%거든요. 아모레 지지 사셨어요? 네, 네. 네. 최근에 사셨나요? 근데 이제 한참 됐어요. 아, 그래요? 이제 거의 매수가 언저리까지 왔네요. 그래서 지금 네. 매수를 지금 해야 되나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모르니까 멘토님한테 그래. 여쭤보죠, 선생님한테. 아, 그래? 예. 저는 좀 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얼마 정도 사면 이게 될까요? 이제 3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살짝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3만 원 밑에서부터요? 예, 3만 원 밑에. 음봉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내일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네네. 조금씩 사놓고 밀리더라도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화장품 관련주는 네. 이제 업사이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네. 볼 때 우리가 이제 고점을 찍은 게 2021년이거든요. 딱 고점을 찍고 2022년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주가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다 네네네. 기억하죠. 근데 빠졌을 때 가장 많이 빠졌던 건 어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화장품, 아까 얘기한 게임, 제약바이오,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동안 안 좋았던 거를 먼저 다 반영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저효과가 네. 일어나고 이제 뭐가 일어나면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네. 관계가 조금 개선되면서 우리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업종이 그 화장품 쪽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만 퍼포먼스를 가졌다면 우리가 일본도 보고 캐나다도 미국 보고 이런 팔로들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좀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좀 더 사놓고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는 35,000원. 3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금방 갈까요? 네? 금방 갈까요? 금방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쉬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네. 탄력이라 그래요. 탄력이라고 뭐냐면 한 번에 세게 확 올라갈 때 얼마까지 올라가냐라고 보면 여기 보면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탄력, 네. 한 번에 움직일 때 세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한 25%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힘은 있다. 그게 탄력이 좋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탄력이 좋은 것들은 한 번에 빵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눌리더라도 홀딩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1차 35,000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네,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TFE 매수가 35,500원에 네. 1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보고선 반도체? 샀는데. 예, 반도체 예. 소부장. 예. 네. 근데 이 가격이 조금 좋은 네.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내 가격 네. 위치가 잘 보세요. 위쪽에 네. 사는 방법도 있고 밑에서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봐봐요. 네. 이 주가를 볼 때는 네. 이 주가가 얼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10,000원부터 시작했어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움직였어요? 4만 원까지. 4만 원까지 갔어.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어디예요? 35,500원인데 좀 네. 됐어요. 많이 올라 있죠? 4만. 예. 네. 많이 올라와 있죠. 네네. 그럼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 치고 갈 수 있는 게 추세고요. 하나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빠졌다 내려올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신용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 신용 물량은 남한테 빚을 얻어서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 신용이 많다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신용 리스크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업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가격이 위해서 어떤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지 성격을 잘 봐야 돼요. 업황이 좋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더 높게 팔라고 우리가 사는 건데 여기는 시장하고 이 연결돼 있어요. 시장이 빠지면 이런 종목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오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은 어떨까요? 더 끌고 뚫고 가지 말고요. 4만 원이 되게 네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네네. 시장이 조정된다면 이 종목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업종이 있어요. 똑같은 반도체 소부장이라 해도 그동안 못 네네. 가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타점을 네. 잡는 게 가격 위치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매매는 개인 투자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로 탁 튀면 그때 팔고 수익 챙기는 전략.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알테오젠이고요. 알테오젠. 매수가 비중은요? 66,500원에 네. 7%요. 이거 어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어제도 놀래고 오늘도 계속 떨어지니까 네. 겁이 좀 나네요. 이 종목은 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이 종목을 핸들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기관들이 사타팔타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게 업황의 회복보다는 모멘텀 가지고 움직여요. 옛날에 그 머크의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영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되게 크거든요. 알테오젠, 그다음 한올바이오파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테크니컬한 방법이 여기선 싸워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거시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금의 흐름. 어제 물량이 좀 빠졌어요. 네. 어제 물량이 좀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맞았다는 거는 어제 이슈가 크진 않았거든요. 별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예, 이슈가 없었거든요. 뭐 한간의 소문은 뭐 핑거우드, 뭐 주무실수,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물량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물량이 맞으면 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빠질 확률이 있어요. 빠질 확률이 얼마냐면 57,000원까지 한번 저점 테스트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올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거래가 터진 것들은 그다음에 어제 꼬리를 길게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음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팔자고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지만 매도 물량이 더 압박이 더 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면 얘는 이게 어제 테스트 있잖아요. 저쪽 꼬랑지 있잖아요. 여기에 지지 라인이 57,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음봉 3개 나오면 팔 거냐 말 거냐, 손절할 거냐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인 면에서 가져가더라도 여기는 한 번은 이 가격 올라올 거예요. 여기는 파동이라 그래요. 머리대. 근데 고점을 어때요? 여기 하나, 여기 둘. 내려오죠.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거 물량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자를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어제 매도가 주체가 누가 했냐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매도는 연기금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개인들이 좀 물량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물량은 뭐 여기 기관들이 어제 조금 더 물량이 많이 나왔고 어제 기관들이 한 6만 주 정도 나왔고요. 금투에도 조금 나오고 기타 범위. 기관들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종목 원래 옛날부터 기관들이 매수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이라 한 번 더 밀리더라도 반등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만 원에서 5만 5천 원 이 라인에서 박스권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밀려서 이 가격이 5만 5천 원, 5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사서 그다음에 또 7만 원에 박스권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 매매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밀리면 5만 8천 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 들어오면 또 팔고 그다음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HD 현대인프라코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수가는 8,600원 15%입니다.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날부터 빼기 시작하더니 네. 많이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프라 투자, HD 인프라는 현대 인프라는
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알죠? 굴삭기. 예. 굴삭기 중장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장비를 예. 할 때는 이 건설업이 호황일 때 중장비를 많이 하자. 중장비를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 이제 그 굴삭기 판매가 많이 늘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거든요. 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거를 먼저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올라갔던 거고, 그게 이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주가는 다 반영됐고, 그래서 내년은 어떨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이게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업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업황이고, 업황에서 또 우리가 차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수급 상태는 어떠냐. 그래서 이게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 검은 선 보세요. 검은 선 볼 때 어때요? 검은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죠? 검은 선이 이렇게 빠지니까 주가가 빠지고, 이 검은 선 따라 움직이죠, 주가가. 예,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검은 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게 추세가 낀 거예요. 추세라는 거는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저 내리막길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내리막길에 있는 종목을 사신 거예요. 이게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에 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격 조정, 가격은 고점 대비 얼마를 빠지냐? 50%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한 7, 8,000원은 언저리까지는 저점인 건 가격이 맞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보면 2년 정도 올라왔어요, 주가가. 뭐 2022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올라왔으니 한 6, 7개월은 더 빠져요. 그러면 이 종목은 대략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이게 종목 교체는 8,500원? 네, 이때 매도하시면 돼요. 손해보고는 나오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줬다가 8,500원 내 매수가 오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손절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선절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종목에 문제가 있을 때 선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 종목도 빠져요. 근데 이 종목의 시장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10월 달에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 종목이 빠진 밑에부터 있는 가격까지는 올라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8,600원 손해보지 말고 나오세요라고 하면 시장이 빠진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 10월 달 가격이거든요. 10월 초에 가격이 9,000원 라인이었거든요. 그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밀려요. 그때까지 올라올 확률이 많으니 굳이 그냥 이거를 이제 올라올 때 시간을 주고 잘 팔고 나오는 게 낫고요. 굳이 이거를 지금 팔아서 다른 거 사실 수 있는 종목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아이고, 종목 들어가봐야 또 물리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시간을 주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거 사서 또 손해 볼 수 있으니 지금 사신 거 보면 이렇게 추세를 꺾인 종목을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라오면서 파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매수가 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때까지 홀딩.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주 맥주고요. 네. 1,258원에 13%요. 맥주 관련주들은 잘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작년에 뭣도 모르고 무슨 경기 할 때 막 많이 오를 때 그때 사가지고 물려 있어가지고 계속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렇게 음료잖아요. 뭐 소주, 맥주, 뭐 담배 이런 것들은 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줘요. 네. 그러면 서민 경제라고 하는 건 소비랑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비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가 잘 일어나고 경기가 좀 우리가 가서 삼겹살에다 맥주 한 잔 먹고 막 이러잖아요. 나가서 회사도 회식도 많이 있고 외식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회식과 외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늘어났어요? 지금은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소비가 늘어날까요? 줄까요? 맥주가 판매량이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줄죠. 그럼 실적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비 관련주라 그래요. 소비 섹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식품 관련주는 또
이제 물가가 올라오면 뭐 맥주값이 올라가거나 생필품 가격이 올라오면 정부 개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네. 먹는 거 음식료 관련주는 되게 이렇게 주식하기 되게 어려워요. 쉬운 종목은 네. 아니에요. 업종 섹터 자체가 이 소비하고 서민 경제하고 연결되는 종목들은 되게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뭐 단가를 올리려도 뭐 올릴 수 없고 제재가 들어오고 뭐 한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전혀요, 그죠? 만약에 네네, 우리가 맞아요. 막 경기가 좋고 막 그러면 나가서 뭐 삼겹살도 먹고 회사 회식도 많이 일어나고 외식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아, 연말에도 안 움직일까요, 그러면? 네, 잘 안 움직여요. 연말에는. 네. 근데 거기 종목 이슈에 보면 추가 상장 뭐 그게 네.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본을 이게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오죠. 네네.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을 해가지고 추가 상장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다음에 또 이제 유증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자금 확충을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럼 추가 재무적인 상장할 때 네.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추가 상장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사줘야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만 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살라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살라고 그러죠. 인기가 없으니까 안 사죠.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살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손해보고 있으니까. 빨리 탈출하고 네네네, 싶으니까. 맞아요. 이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네. 돌려보면 이 종목을 더 살 바에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대형주 좋은 걸로. 네. 백화점 물건이 50% 할인하면 할인점에 사는 것보다 백화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꾸 할인점 가서 이 제주 맥주를 살라 그래요. 저 같으면 위스키 살 거야. 왜? 맥주값보다 위스키 값이 더 싸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네네. 눈을 돌아보면 이거 살 거에 이 종목을 살 바에는 대형주 싼 게 너무 많이 조정을 준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포인트 받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네. 지금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종목만 눈에 들어와요. 다른 거 안 들어와요. 네. 그냥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아,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러게요.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심리가 이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해를 많이 주니까 네, 빨리 네. 회피, 리스크로 회피하려고. 근데 이럴 때는 잠깐 눈을 돌리면 야, 얘 내가 이것만 보고 있지? 얘만 짝사랑하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얘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얘는 나를 싫어해. 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게 뭐 대형주 쪽에 싼 게 많으니까 그쪽을 사는 게 나아요. 이건 오래 걸려요. 그래요? 네, 좀 시간이 그럼 걸려요. 그럼 갖고는 있어도 네, 그러면 상관없어요. 손해는 안 볼까요? 네, 한번 탁 튈 때 팔으세요. 한 번 움직일 때 탁 튀고 다음부터 그리고 이런 거래가 없는 거라 그래요. 유통 물량이 없는 거. 유통 물량 네네. 없는 거 봐봐.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뭔가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흐름 봐봐. 이게 1분에 움직이는 봉들이거든요. 이게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요? 흐름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네. 않아요? 깨끗하지 네. 않죠, 종목이. 이게 봐봐요. 네. 이거 왜 그러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최소한 1,000억 밑에는 동전주라 그래요. 이런 동전주 같은 걸 하지 마요. 1,000억 밑에나 시가총액 1,000억 밑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네. 마세요. 나중에 손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등 시 내 가격 정도 언저리 오면 매도하세요. 알겠죠? 언제로 오면요? 네네. 예. 그럼 이거 더 알겠습니다. 사면 안 돼요. 예. 더 사지 말고 네, 이 절대 안 금액은 올까요? 가격이 한 번 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성호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HB 솔루션 네, 매수가 비중은요? 5,000원에 1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삼성하고 MOL 때다가 네? 누가 그래요? 네. 방송에 나오던데요. 그래요? 예. 근데 주가가 왜 떨어질까요? 아니, 잘 모르시면 그 때문에 좀 문의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거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업황의 회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슈, 그다음에 뭐 이런 업종의 회복,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선반영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 모든 좋은 종목은 재료가 선반영이 됐냐,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은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올라간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얼마부터 올라갔어요? 2,000원부터 시작해갖고 얼마까지 올랐어요? 쫙 보면 6,000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요 위에서 보면 잘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머리가 몇 번이에요? 머리가 하나, 둘, 세 개. 이걸 뭐라고 하면 3,000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뛰어 올랐으면 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못 움직였죠. 못 갔잖아요.
그다음부터 어때요? 예.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빠질 때 어떻게 빠졌나 봐봐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머리가 하나, 머리가 둘, 머리가 셋. 어때요? 고점을 계속 뭐 어때요? 내려오죠. 하나, 예, 둘. 예. 고점을 내린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판다는 거잖아요. 끌어올리고 내리고 끌어올린 거. 이걸 뭐냐면 하락 파동이라 그래요. 파동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이 검은 선 있죠. 이 검은 선이 뭐예요? 60일선인데 이 주가가 움직일 때 봐봐요. 어떻게 움직여요? 60일선이 위로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고 60일선이 떨어질 때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밑으로 확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추세가 꺾였잖아요. 요 자리라고 보면 돼요. 요 자리에서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꺾여버렸잖아요. 여기도 예. 꺾여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추세가 좀 깨졌다는 거예요. 추세가 깨졌다는 거는 단기에 시세는 안 준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등 시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대응 예. 전략은 반등 시 들어오면 추세가 꺾인 거거든요. 추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만든 추세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주식이 성격이 있어요. 속성이 있고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반등 시 내 매수가 언저리 온다 그럼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강의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은 강남에 있고요. 일요일은 부평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월, 12월 우리가 시장을 좀 더 깊숙이 보고 싶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보고 만나서 얘기하니까요. 강의회 일정 잘 보시고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내 보고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뭐 이렇게 막 뿅뿅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흡수가 돼야 돼요. 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좀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한테 되게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좀 조정이 들어와도 좀 더 우리가 시장을 좀 참여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나와보는 시장이고 어풍의 순환매의 종목을 잘 잡으면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인내하시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기 강원랜드 16,700원에 20%입니다. 그래 좀 밀리네요. 네. 그죠. 이 강원랜드가 이 개인들의 희망이었던 종목이과 그다음에 또 개인들의 희망을 앗아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민주였다가 국민 믹상주로 바뀐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그죠? 네. 진짜 안 가죠. 네. 근데 이번에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이번에 네. 이번에 움직일 거예요. 이제 끝자리예요. 끝자리. 팔고 싶죠? 아니요. 아니 안 팔고 싶어요. 그러면요? 가져가고 싶어요? 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놀자주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놀자주. 우리가 놀자로 얘기하면 엔터, 그죠? 그다음에 영화, 네. 그다음에 카지노, 네. 그다음에 뭐 네. 호텔, 뭐 이런 관련 이제 네. 면세점, 이런 것들이 이제 놀자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이루어질 때 많이 움직이는 거.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카지노잖아요.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거는 인바운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 우리나라 얼만큼 들어오냐 이런 거 이게 포인트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좋지 않았었잖아요. 되게 안 좋.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 네. 안 좋았잖아요. 좋았을 때 어때요? 네네.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이 셧다운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게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놀자주 뭐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나 GK 이런 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과의 개선이 제가 볼 때는 정치 외교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관광지 유입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가격이라면 좀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게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상반기까지요? 네, 그냥 굳이 뭐 지금 팔 네. 이유가 있나요? 아니, 팔 생각은 없어요. 그좀 수익 내고 나올 생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얼마까지 수익을 낼 생각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우리 뭐, 예, 한 2만 원 안 올라가 막 이러는데 올라올 그 수 정도 있어요. 안 돼도 되고요. 그냥 그럴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요. 맞아요. 2만 원대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정도. 가면 2만 원까지 보면 이 가격이 왜 2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주가를 볼 때는 이제 매물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네.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이 네. 많이 판 종목, 판 구간을 우리가 매물대라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네. 범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제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 그러는데 이쪽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쪽은 누른 네. 거예요. 주가가 쭉 누르다가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반등 들어왔다가 또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럼 요 네. 자리예요. 여기가 삐쭉한 자리가 여기가 어디냐? 19,500원짜리예요. 여기가 매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어때요? 시장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면 이 종목들이 그동안 빠져있던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흔히들 얘기할 때는 뭐 쇼커버링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준다면 19,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올라올 상황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얘는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좀 끌고 가세요. 이제 상반기까지는 끌고 간다 생각하고 19,000원 목표 잡고 가져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포스코 홀딩스예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만에 7%입니다. 아, 최근에 사셨나요? 막 예. 엊그제 막 움직일 때 막 따라가셨나 보다. 네네. 그렇죠? 왜요? 많이 올라갈까? 더 올라갈까?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수가까지 올랐는지 뭐 더 빠지는지 어떨란지.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파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제 생각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3월 달까지는 별로 안 좋아요. 비수기예요, 비수기. 그러니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잘 팔릴 때를 성수기라고 하고 비수기 때는 뭐예요? 뭔가가 안 팔릴 때를 비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성수기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조정 구간이 있어요. 좀 쉬는 구간. 이게 언제냐면 이게 겨울 구간에 이 전기차 관련주는 실 확률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판매량이 많이 부진해요.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 단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는 건데 2차 전지는 이제 겨울 때는 판매량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완성차들이 많이 판매가 돼야 이 배터리 관련주도 영향을 받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도 아시다시피 판매량이 되게 줄어서 미국의 전기차의 대장인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요.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는 건 왜 가격을 인하할까? 가격 경쟁력이 많이 다운됐다는 거죠. 전기차가 많이 일어나는데 또 겨울에는 이 사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주행거리가 짧아져요. 겨울은 배터리 특성상 겨울에는 전기차를 사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고 할인이 엄청 많이 해주는 거고 중고차 가격을 보면 우리가 아파트로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미래 예측할 때는 이 전세가를 많이 보거든요. 그다음에 경매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 하면 집값 올라갈 확률이 많지.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집값 떨어질 확률이 있을 거고요. 경매가 많이 일어났다? 야, 그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 있다 예측을 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고가를 보면 돼요. 전기차 같은 중고가는 지금 엄청 많이 싸졌어요. 그건 뭐냐? 이 사이클 자체가 비수기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한 2, 3년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단기 들어가서 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내가 진짜 엉덩이 무거웠고 내가 한 1, 2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나왔다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종목이. 왜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가가지고 막 장중에 막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게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괜찮지만 내가 단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종목 교체. 이런 지금 이게 네? 지금 얼마까지 좀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좀 밀렸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릴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1만 원까지 한번 저점 테스트 할 것 같아요. 좀 밀렸다 가는 그래요? 거예요. 예. 들어왔다가 밀렸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뭐 내일이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차 전지 쉴 때 다른 종목은 많이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쪽 업종이 좀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이 배터리 쪽은 조금 더 쉴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얼마까지에? 이제 더 밀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44만 원 됐다. 그러면 종목 손절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 매수가 비중은요? 48,500원에 20%입니다. 오늘 뭐 악재 나왔나요? 실적 안 좋았나요? 실적 안 좋았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떨어진다는데요. 실적이 안 좋았나 보다. 예, 이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쇼크 때문에 그렇구나. 10% 약세됐네요. 매수가 비중은 48,000원이요? 네, 48,500원에 8,500원. 그럼 이거는 지금 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일 팔 게 좋을까요? 무섭죠, 지금. 저는 더 내일 밀리면 살 예정이라 맞아요. 사도 되는데. 사도 돼요. 이런 패턴들이 예. 어떻게 되면 지금은 악재라고 하잖아요. 예, 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지금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좋은 실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됐잖아요. 안 좋은 걸 반영됐고 또 안 좋은 종목, 또 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냐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과거의 유형을 잘 기억하면 돼요. 지금 얘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 있죠? 악재가 나온 거 그죠? 그 예시를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도 우리가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이 종목도 오늘 지금 장이 안 좋았을 때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어. 그럼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보는 것도 좋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들. 자, 한번 볼까요? 홀테실라. 한번 볼게요. 네, 최근에 홀테실라도 실적이 안 좋아서 여기 급락 나왔죠? 이렇게 봐봐요. 그죠? 네. 여기 급락 장중에 얼마 빠졌냐면 15%까지 빠졌죠? 이렇게 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빠진 거를 얼마큼 복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죠. 그죠? 너무 안 좋았던 게 먼저 반영돼서 그래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빠졌던 거는 키움증권 악재 나와가지고 어때요? 급락 나왔었죠. 이것도 더 복구가 돼요? 안 됐어요? 여기 이날 17%, 24% 빠졌다고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야, 그러면 또 LG생활건강 볼까?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어때요? 얘도 어느 정도 중간급 2까지 올라왔죠. 네. 그러면 이제 코오롱 인덱을 보자. 그럼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코오롱 인더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네. 네. 꾸준히 있는 기업이고 해서 네. 믿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들어가는 건데. 네, 맞아요. 한 번 더 밀리면 좀 더 사가지고 그 아까 그 45,000원짜리 거기서 팔 수 있어요.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적 저점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쁠 것도 없어요. 그죠? 더 이상 나쁠 것도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 가격 자체가 싼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들어와요. 오늘 보면 이런 종목 있잖아요. 오늘 실적이 안 좋았던 이 종목도 봐봐요. 이것도 어때요? 급락 나왔다 어때요? 거의 웬만큼 반영이 되죠? 땡겨 올렸죠. 오늘 장중에 20%까지 빠졌다. 실적이 안 좋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들은 금방 반등이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후에 한번 보면 44,000원, 45,000원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홀딩 하세요. 알겠죠? 홀딩이요. 더 추가 매집은 안 하고요. 추가 매집은 안 하고요. 좀 더 밀린 다음에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4만 원 초반, 4만 1,000원 깨지면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끌고 가봐요. 아니, 기다릴 거예요. 네,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예. 알겠죠? 힘내시고요. 다음에 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 현대위아. 현대위아 사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15% 53,700원이요. 그죠. 53,000원에 사셨어요? 700원. 53,700원. 최근에 사셨나 네, 봐요. 선생님. 네, 네, 맞아요. 이거 좀 약간 이게 이제 반등실 얼른 팔고 나와야 돼요. 네, 네. 추세를 만들기에는 이 자동차 부품단들이 좀 안 좋아요. 자동차 쪽은 다 안 좋아요. 배터리나 완성차나 부품단들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업황이 지금 비수기예요, 비수기. 네, 네, 네. 비승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에 빠듯해야 돼야 이제 이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에 이 자동차 관련주, 이게 이제 이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조정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돼서 추세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사다고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가격이 싼 거는 맞는데 반등이 들어올 때는 계속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업황이 좋아야 돼요. 이 업황이 네. 앞으로 살아날 거냐, 좀 더 좋아질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가격이 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이 살 네. 때는 그런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업황보다는 단기, 싼 가격에 시장에 반등 들어올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네.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56,000원, 57,000원 되면 팔고 나오면 돼요. 네. 거기 네.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바닥 잡고 있을 거예요. 이 추세가 깨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에만 매매해야 돼요. 그래서 짧게 수익을 준다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이게 네네. 그러면 멘토님, 예. 그 현대차도 이런 비슷한 적인가 봐요. 현대차도 똑같죠. 예, 똑같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예, 자동차 네, 네.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다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판매량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업계들이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제작하겠다라고 SUV에는 하이브리드를 더 만들겠다는 거는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기름 반, 전기 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네. 봄까지는 자동차 관련주는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황이 비수기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살아나진 않을 거니까 다른 업종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안내비요. 안랩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6,500원에 20%. 직접 샀어요? 아니, 여러 명이 같이 샀어요. 형제끼리. 왜요? 아니, 그냥 우리는 형제끼리 같이 하니까는. 그래요? 예, 형제분들이 가져다어요. 이거는 왜 움직일 때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시큐리티 쪽, 보안 쪽이잖아요. 그거보다는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아시게 사신 거죠? 예, 잘 나는 모르고 그냥 네. 형제끼리 같이 샀으니까. 그러니까 형제 어느 부분이 이제 정치 테마라고 얘기 안 하세요? 이거 안철수 의원 관련주라고 얘기 안 하세요?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 되기 전에 한 번 더 움직일 거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네, 맞잖아요, 그죠? 그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맞는 종목이에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풍풍 뛰어 올라오는 게 이게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뚱 하고 올라와요. 또 정치적 이슈 때마다 쭉 올라오고 또 정치 이슈 때마다 쭉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이 테마의 성격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리 되게 좋아요. 한 번 더 뚱 하고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네.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잘 사셨어요, 가격대가. 이게 박스권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횡보하는 거죠. 이제 이슈 기다렸다가 툭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7만 원, 그다음에 7만 5천 원까지는 보여요. 7만 원이요? 7만 원, 7만 원, 7만 5천 원. 7만 원 넘어가면 7만 5천 원까지 보여요.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근데 시간 좀 걸려더라도 좀 갖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인데 실적도 좋고 앞으로 퍼포먼스가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정치 테마로 연결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그 정치인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만 우리가 스케줄을 잘 보고 움직일 때 잘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7만 원 넘어가면 7만 5천 원, 7만 원 못 넘어간다 그러면 7만 원 팔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기요. 삼성 전기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1,000원에 20%. 오래됐어요. 삼성 전기 진짜 어려운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의 네. 성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성 네. 전기로 수익 내려면 정말 딱 한 네. 가지뿐이 없어요. 이거 해보시면 네. 아직 몇 년 봤지만 사람 정말 피말리게 하는 주식이에요. 맞죠? 네. 삼성전기 매수한 사람은 정말 두 가지 포인트. 아예 그냥 쌀 때 사놓고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보고 있으면 멀미 나가지고 힘드는 종목이에요. 모멘텀 있잖아요. 네. MLCC에 대한 모멘텀은 되게 큰데 이 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이 종목은 막 들어왔다 떨어뜨리고 들어왔다 떨어뜨리고 막 이런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추세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은 내가 정말 수익을 낼 거다 그러면 저거 쌀 때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네. 수익 못 내. 들어가서 잠깐 단타 치고 나온다? 그것도 어려워요. 탄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1%, 0.5%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거나 갑자기 급등 네. 나와요, 이 종목은. 이게 종목의 네.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다 그러면 어려운 종목이에요. 또 이거 밑으로 밀려요. 네. 자리자리가 이제 추세가 꺾여서 이거 보면 다 이러잖아.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네. 머리가 하나, 머리가 둘, 머리가 셋, 머리가 넷. 저때 자꾸 어때요? 밑으로 내려오죠. 얘가 네. 이 꼭지가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고점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추세 자체가 하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밑으로 사야 돼요. 박스권 매매라고 해서 밑에서 사서 위로 파는 이런 전략을 써야 돼요. 그렇다고 실적이 네. 안 좋고 업황이 안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이클 자체가 안 좋은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밀리면 사서 위로 팔고 막 해내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네. 있고요. 수급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최근에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이거 뭐야? 개인들만 우르르 있잖아요. 여기 개인들만 이게 파란 선이 개인이거든요. 개인들만 갖고 네. 있어요. 외국인 기관 소외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14만 원, 15만 원 올라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종목을 교체해요? 네, 왜 그러면 시장이 갖고 있지 말고요? 네, 종목 교체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물산이고요. 삼성물산이요? 네, 이거 너무 오래전에 샀는데. 어제 좋았었는데 좋아요. 매수가 비중은요? 14만 7천 원에 10%요. 아, 높네요. 진짜 오래되셨네. 너무 오래전에 샀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겠다. 그죠? 네. 좀 더 들고 있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12만 5천 원까지는 이번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오늘 좀 움직여서 오늘 네.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냥 손해 보고라도 팔아야 되나. 아, 팔지 마요. 왜요? 또 떨어질까 봐서. 그때는 여기랑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왜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 이 추세 자체가 어때요? 이 검은 선들이 위에가 있었잖아요. 네.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검은 선이 어때?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예,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여기는 그때 우리 가격이 12만 원 갔을 때 추세선 자체가 꺾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밑으로 더 빠지고 이번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네. 있을 수 있어도 돼요. 아, 12만 네. 5천 원까지 열려 있어요. 예, 열려 있다 이렇게 12만 보면 돼요. 5천 원. 예, 거기까지. 거기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파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나을 거예요. 이번에 업사이클이에요. 예. 아, 네. 예, 그래서 12만 5천 원을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넘어간다 그러면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돼요. 더 사지 마세요. 오늘 아, 뜨지 네네. 않았으면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떠가지고 오늘 사는 날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날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마이너스 때 사세요. 여기 보면 아, 네. 여기 보면 이게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 논리거든요. 이 개인들은 계속 팔죠. 네. 이 파란 거는 이게 개인들이에요. 여기.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19대 이상 계속 사요. 사고 외국인 기관 있더라고요. 계속 사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던진 것들을 받아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쭉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네네, 감사합니다. 13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네. 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네요. 네, 수고하시고요. 네, 좀만 더 힘내세요.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이번에 좀 감사합니다. 풀어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담이 끝났네요. 몽땅 상담은 제가 토요일 날 주식코치에 또 출연하니까요. 9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 날 지금 상담 못 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